지난 5월에 조선통신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옛 조선통신사 선을 타고 조선통신사가 다녔을 백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마치 내가 조선통신사가 된 기분도 느껴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게 당대 조선통신사 선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한 복원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요 배가 우리 부산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해양문화유산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목포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던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의 김태만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이십니다. 예. 지난달 5일에서 9일이죠. 부산 앞바다에 조선통신사선이 떴습니다. 조선의 대일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선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선통신사가 조선시대에 있었기 망정이 이제 오늘날 있었더라면 굉장히 화려한 각광을 받을 만한 것인데요. 네네. 사실은 한일 간의 축소된 엑스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런 문물들을 사실은 네. 외가 필요로 해서 좀 와서 전파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던 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조선통신사 선을 활용한 이 한일 교류 관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배가 바로 이 조선통신사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조선통신사선을 복원시킨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고 했다가 이거는 한국 유일의 해양문화재 복원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 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수년의 노력 끝에 복원을 한 배거든요. 그래서 해양문화재 연구소 소재지는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수백 그루의 금강송을 잘라서 전통의 도면이나 그림이나 남아있는 그림 자료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 있지를 않고 목포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게 부산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조선통신사 행렬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일본과 교류할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엑스포 같은 그런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부산에서 이제 복원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관리해오고 부산에서 알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포에서 뭔가 만들어져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행사를 한다니까. 근데 일단은 부산에서 배가 떴다는 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목포에서 부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조선통신사 교류의 기종점이 사실은 부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런 활동이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기 때문에 기꺼이 배를 몰고 와가지고 부산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이 조선통신사의 목적지가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일본 내해를 거쳐서 오사카를 거쳐서 동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거는 어렵고 아직 시도는 했지만 실현이 되지 못한 그런 거라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산 항 내에서 뭐 용어만 2대 5, 6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승선시켜서 참관시키는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여러 같은 환영을 받은 그런 행사였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복원되어 있는 이 조선통신사선은 뭐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고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복원된 거는 한 7, 8년 전에 기획을 해서 4년 전에 이제 진수가 된 건데 한 30억 정도 들어서 제작됐는데 길이는 한 30여 미터고 높이는 한 10m 가깝고 한 15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을 안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전부 다 입식으로 서서 탄다고 할 때 한 70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제작된 배인데 그나마 그것으로도
이제 항내 투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목포에서 만들어진 배고 사실은 그 복원선은 저희 국립해양박물관 3층에도 전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네. 요거는 이제 더 축소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에 뜰 수 없고 관상용으로 이제 모셔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통신사선을 좀 더 체계 있게 복원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그 기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 해양 도시고 또 해양 박물관도 있고 우리 박물관에 복원선도 있는데 실제로 배가 떠서 가는 것들은 다 목포에서 만들어져서 목포에서 뭔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 그 배도 이제 국비를 들여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네네. 목포 해양문화재 차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모셔서 항내 투어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부산이 그 조선통신사 기종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부산과도 굉장히 그 높은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복원선은 복원선이되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이 접촉의 기회나 활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좀 나서서 제대로 된 새로운 어떤 복원선 구축 네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굉장히 절실한 바람들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국립해양박물관 차원에서도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실은 문화인문 쪽에서는 유일한 기관인데 네. 해양수산부 산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관도 있고 등대박물관도 있고 뭐 해양생물자원관도 있고 국립해양박물관도 있는데 이 그 기관들마다 고유의 미션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재작년 2019년도에 발효됐던 해양문화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은 명시적으로 조선통신사를 활용한 전국민 해양 역사 문화의식 교육 이렇게 이제 저희들 박물관의 미션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구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통신사 선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굉장히 그 갈증을 느끼다가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립해양박물관 차원에서 조선통신사 선 복원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이제 7월 말에 완료가 돼서 해수부를 거쳐서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컨셉을 조금 달리해서 전통 목선 복원은 목포가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카피할 필요는 없고 네네. 저희들은 조선통신사가 200여 년 전까지 했던 한일 간의 조선과 외 사이의 성신교린이라는 네네. 이런 어떤 철학적 기초에 따라서 문물 교류를 했던 그 컨텐츠와 정신을 복원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사이즈가 있는 그 목선이 아니라 철선의 현대적인 배를 구축을 하고 대신 그 모양이나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그 조선통신사선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이런 형태로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접목시킨 새로운 컨셉의 조선통신사선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해양문화 교육과 한일 교류를 수행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 목포에서 만든 복원선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일본 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노트 수가 한 7, 8노트니까 한 시간에 2km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의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통신사 선의 모양은 하되 좀 더 튼튼한 복원선을 만들어서 실제로 일본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0명 정도가 숙식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청년 50명, 한국 청년 50명 이렇게 태워서 배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그다음에 미래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조선통신사 외에 사실 많은 뭐 다른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부산은 사실은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컨텐츠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도에 지지해서 네. 보살피고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오키나와하고 교류도 오키나와하고 뭐 김해 지역하고 교류 역사도 문헌에 나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안용복 같은 경우도 네네. 저기 범일동이 고향이잖아요. 예.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교류에 있어서는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처음에 관장님하고 전화 연결할 때는 목포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 왜 부산이 못 가져오느냐, 약간 이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목포에서 만들어진 그 선이 물론 있으니까, 그리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요, 예,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활용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지금 연구 영역에 들어가는 그 복원선만큼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일 교류의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교류를 지금 한번 이어가 보자,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전통은 반드시 그 모양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집착이고요. 예. 왜냐하면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1607년부터 해가지고 1811년까지 12번을 갔는데, 네네. 갈 때마다 최고의 하이테크로 새로 제작된 배를 타고 새로운 문물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도 똑같이 알겠습니다. 최고의 수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이었습니다.